캐나다 토론토의 차가운 겨울 아침, 토론토 아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살 에밀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 숟가락에 담긴 것은 항암제도, 영양제도 아닌 한국의 전통 회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한 한국계 의사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여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수진 박사는 토론토 아동병원에서 5년째 소아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소아혈액 종양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의사였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매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입맛을 잃고 영양실조에 빠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선생님, 제이콥이 또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간호사 메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병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8살 백혈병 환아 제이콥은 일주일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제이콥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콥, 뭔가 먹고 싶은 거 없어?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메스꺼움과 입안의 상처 때문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병원 영양팀과의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전통 회복식을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미역국이나 호박죽 같은. 영양팀장 로버트 존슨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수진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존슨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캐나다입니다.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어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회의실을 나서며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을 뒷받침할 서구 의학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의대 본과 3학년이던 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할머니가 끓인 삼계탕 좀 먹어봐라. 당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할머니였지만 손녀의 시험 기간만 되면 어김없이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죠.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드신데 요리를 하세요? 그냥 쉬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셨어요. 이 할미가 아플 때도 너희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고 엄마가 아플 때도 내가 전복죽 끓여줬다. 우리 음식에는 약보다 더 좋은 기운이 들어있거든. 할머니의 손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런 건 과학적 근거가. 의대생다운 반응을 보이려던 수진을 할머니가 조용히 제지하셨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좋은 음식들을 잊지 말 거라. 병원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링거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사람 마음까지 고치는 법이야. 할머니는 그로부터 2달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수진에게 우리 음식의 힘을 믿어라고 당부하시면서요.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진은 점차 할머니의 당부를 잊어갔습니다. 서구 의학의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비과학적이라 여겨지는 전통 지식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픈 아이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야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음식에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수지는 사진 속 할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병원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 음식의 영양학적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발효식품 연구하세요? 돌아보니 병동에서 자주 마주쳤던 간호사 사라 톰슨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라는 간호사이면서 동시에 토론토 대학에서 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였죠.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수진이 당황해하자 사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와 면역체계 관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발효식품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음식들의 유산균 다양성이 서구의 요구르트나 치즈와는 차원이 달라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라가 의자를 수진 쪽으로 가까이 당기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 혹시 어제 영양팀 회의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 하신 분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서구 중심적인 영양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라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영양학적 분석을 담당하고 김 박사님이 임상 관찰을 하시는 거죠. 비공식적으로요? 네.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모아보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되잖아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한계였어요. 좋아요. 해보죠. 수진이 결심을 내리자 사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부작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수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호박죽이나 미역국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미역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그리고 둘 다 소화가 정말 잘 되거든요. 완벽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죠. 단 절대 비밀이에요. 이틀 후, 수지는 작은 보온병에 정성스럽게 끓인 단호박죽을 담아 병원에 왔습니다.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끓인 죽이었어요. 첫 번째 대상은 7세 백혈병 환아 에밀리였습니다. 6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에밀리는 지난 3주간 고형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언니가 특별한 걸 가져왔어. 수진이 에밀리의 침대 곁에 앉으며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단호박 향이 병실에 퍼졌어요. 에밀리의 엄마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뭔가요? 한국의 전통 회복식이에요. 단호박을 아주 부드럽게 끓인 죽인데 소화가 정말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수진이 설명하자 제니퍼가 의아해했어요. 한국 음식을요? 에밀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숟가락만 맛보자. 어때? 수진이 에밀리에게 작은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의 다정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단호박죽이 에밀리의 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주간 음식만 봐도 토할 것 같다던 에밀리가 천천히 삼키더니 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제니퍼가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먹어요. 에밀리가 정말 먹고 있어요. 에밀리는 그날 처음으로 반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주 만에 처음으로 토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이틀 후 수지는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두부와 미역을 넣은 부드러운 국이었어요. 이번엔 뭐예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된장국이라고 해.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먹는 특별한 국이야. 수진이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이번엔 주저없이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더니 따뜻해요. 그리고 짠맛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제니퍼가 감격스러워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본 게 언제인지. 혹시 다른 한국 음식도 있나요? 그때부터 수진의 은밀한 회복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에밀리의 혈중 영양 수치를 몰래 체크했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에밀리의 체중이 0.8kg 증가했습니다. 3개월간 계속 감소하던 것이 처음으로 증가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면역 지표들도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곧 다른 화나 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좁은 세계이다 보니 한국 의사가 신비한 음식으로 아이를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선생님, 우리 마이클에게도 그 한국 음식 좀 줄 수 있나요? 11세 뇌종양 환자 마이클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희 소피아도요. 9세 림프종 환자 소피아의 엄마 마리아가 덧붙였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한두 명이면 몰래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되면 감출 수가 없거든요. 죄송해요.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치료법이 아니라서. 수진이 난처해하자 데이비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이클이 한 달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에밀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한국 음식 먹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수진은 마음이 약해져서 마이클과 소피아에게도 회복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호박죽, 닭죽.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하나씩 재현해가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일주일 만에 식욕을 되찾았고 소피아는 2주 만에 EKG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로버트 맥도널드 병원장과 영양팀장 존슨, 그리고 의료진 관리 책임자까지 자리에 있었어요. 김 박사 앉으세요. 맥도널드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근에 환자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 화나 부모들이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의료 규정 위반입니다. 맥도널드 병원장이 계속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선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프로토콜이 있어요. 승인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에밀리는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맥도널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일화적 경험으로는 의료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맥도널드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은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라, 우리 들켰어요. 병원장이 중단하라고 했어요. 사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내일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사라의 집 서재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라가 수진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지난 3개월간 제가 몰래 수집한 데이터들이에요. 사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회복식을 섭취한 환자들과 일반 병원식만 섭취한 환자들의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먼저 체중 변화를 보세요. 한국 회복식 그룹은 평균 2.3kg 증가, 대조군은 평균 0.8kg 감소입니다. 사라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혈중 알부민 수치도 보세요. 회복식 그룹은 평균 0.7gdl 증가, 대조군은 0.3gdl 감소해요. 이건 영양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요? 더 놀라운 건 면역 지표들이에요. 사라가 다른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NK 세포 활성도가 평균 35% 증가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예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특히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한 아이들의 경우 유산균 수치가 무려 200% 증가했습니다. 사라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 발효식품들을 직접 분석한 결과예요.
김치에서 발견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된장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런 균들이 실제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연구들로 입증되고 있어요. 수진이 감격스러워하며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 이걸로 병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더 있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저널 어브 피디애트릭 앙칼러지 누트리션에 투고했어요. 그런데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고, 더 많은 샘플과 장기간 추적 관찰 데이터가 있으면 게재를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잠시 멈췄다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하버드 의대 통합의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의대요? 네. 윌슨 교수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당했던 할머니의 음식들이 이제 하버드 의대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 후 수진에게 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공식 소환장이 날아온 거예요. 김수진 박사의 무허가 식이요법 제공권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토론토 아동병원 의사, 검증되지 않은 한국 음식으로 암환화 치료 시도. 토론토 스타 신문의 일면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계속되었어요. 의료진의 무분별한 민간요법 사용으로 환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암환아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발효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지는 병원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동료 의사들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김 박사,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저 같은 과 동료인 마이클 브라운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마이클, 사실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데이터도 있고. 수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당신의 선의는 알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만약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요? 심지어 한인 동료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정형외과의 박진호 교수가 수진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한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신적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돼요. 하지만 박 교수님, 실제로 효과가.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박진호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서구 의학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한국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의료 행위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위험한 실험. 암 환아를 실험용 쥐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의료진. 캐나다 헬스 뉴스의 사설이었어요.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수백 년의 경험과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검증된 치료법만이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진이 자신의 문화적 편견에 의존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이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할머니의 당부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수지는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후였어요. 병원에서의 따가운 시선, 언론의 비난, 동료들의 외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기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토론토 아동병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엄마 제니퍼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박사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의 엄마 제니퍼입니다. 제니퍼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마이클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나섰습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동안 링거만으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김 박사님의 한국 음식을 먹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피아의 엄마 마리아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소피아가 김치국을 먹고 처음으로 엄마, 배고파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 회복식으로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김 박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살린 은인입니다. 한 아버지가 외쳤어요. 병원은 김 박사님을 처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또 다른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소식은 곧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화나 부모들 한국계 의사 지지 집회 열어 CTV 뉴스의 저녁 보도였어요. 제니퍼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공해주신 한국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어요. 데이비드도 증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 아닌가요? 숫자와 데이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 놀라운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한인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에요. 김수진 박사는 우리 한인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그녀가 한국의 전통 지혜를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인회장 이명수 씨의 성명이었어요. 더 나아가 주토론토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박사의 연구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병원 앞 집회는 사흘째 계속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김수진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중에는 놀라운 인물도 있었어요. 90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톰슨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내가 중상을 입었을 때 한국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으로 기력을 되찾았다네. 휠체어에 앉은 톰슨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음식에는 약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어. 김 박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네.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유엔은 한국 전통 회복식 프로그램을 전 세계 의료기관에 권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토론토 아동병원의 한국 전통 회복식 연구센터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환아들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고 90% 이상이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집회가 나흘째 되던 날 수진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통합의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였어요. 김 박사님, 저는 하버드 의대의 제임스 윌슨입니다. 사라 톰슨 박사님을 통해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지금 저는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욱 연락드린 겁니다.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합의학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전통 동양 회복식의 현대적 임상 응용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저를요? 기조 연설을요? 네, 당신의 연구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점에서 이루어진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면역학적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HO 전통의학 부서에서 공식 문의가 온 것이에요. 김 박사님의 연구가 WHO의 전통의학 통합 프로그램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O 전통의학 부서장 라지브 샤르마 박사의 메일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전통 회복식의 과학적 검증 사례로서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식 연구 제안서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국제적인 관심이 알려지자 토론토 아동병원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원장 맥도널드가 수진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윤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자리한 맥도널드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거든요. 김 박사 앉으세요. 맥도널드의 목소리에서 이전에 차갑던 어조가 사라졌어요. 최근에 하버드 의대와 WH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맥도널드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말했어요. 김 박사, 혹시 병원 차원에서 이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팔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원을 제안한다니요.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맥도널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대해 더 깊이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때 영양팀장 존슨이 끼어들었어요. 김 박사, 혹시 우리 영양팀과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정식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신이 주도하시고 저희는 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매장시키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수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한국 전통 회복식 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하고 모든 환아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맥도널드가 즉시 동의했어요. 6개월 후 토론토 아동병원에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회복식 연구센터였어요. 센터에는 현대적인 실험실과 함께 전통적인 한국 주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곳에서 매일 환아들을 위한 맞춤형 회복식을 연구하고 개발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환아가 온다고 했죠? 사라가 실험실에서 미생물 분석 결과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5세 급성 림프 성백 혈병 환아예요. 이미 3주째 음식을 거부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환아들과 의료진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소아과 의사, 독일에서 온 영양학자, 브라질에서 온 간호사. 모두 한국 전통 회복식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김 박사님,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요. 프랑스 파리 아동병원의 마리 뒤퐁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된장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수진의 연구는 이제 30개국에서 적용되고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현지 재료를 활용하되 한국 전통 발효법의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오후 수진은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2년 전 첫 번째 한국 회복식을 먹었던 에밀리였어요. 이제 9살이 된 에밀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님,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해요. 제목이 나를 살린 한국 음식이에요. 에밀리의 엄마 제니퍼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음식을 끓여드린 것뿐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음식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수진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전통의학의 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수진이 190개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치유 지혜이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생명의 선물입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끓여준 그 한 그릇의 국물에는 현대의학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아들을 위한 회복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이 작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을 키워주고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암세포와 싸우며 미역의 미네랄이 새로운 세포의 탄생을 돕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우리 음식의 힘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 회복식이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학은 차가운 기계와 약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성 어린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끓이고 있는 그 한 그릇의 국물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한 그릇의 사랑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